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일본에서 꽤나 유명한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이라며 담담히 이야기를 시작하죠.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동네에 엄청난 장소가 있다면서 같이 가보자는 것이었어요. 당시 A씨가 살던 동네에는 자그마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위에 위치한 공원 근처였죠. 공원 입구 반대편에는 비탈길이 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독 잔디가 좀 시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엄청난 장소라는 거죠. 아니, 거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는 건지 A씨는 못 이기는 척 친구를 따라 그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산을 올라 마침내 공원 근처에 다다른 두 사람.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비탈길 한가운데 정말 이상하리 많지 잔디가 없이 텅 빈 대충 훌라후프 크기만한 장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른 곳은 모두 풀로 덮여 있었는데 그 장소만 아무것도 없는 게 좀 이상했죠. 근데 여전히 A씨는 시큰둥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곧이어 A씨가 그 훌라후프만한 곳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친구는 아직 뒤에 있었고요.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죠. A씨는 그 공간에 서서 잠시 동안 그 도로 위에 달리는 차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야, 돌아가자" 라며 어깨를 두드리자 A씨는 번쩍 정신이 들었죠. A씨는 멍 때리던 걸 관두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놀랍게도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점심도 안 먹고 바로 학교를 나왔고 이 산에 도착한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오후 1시쯤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순식간에 저녁이 되어 있다고요? 어안이 벙벙한 A씨. 친구에게 "야,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어?" 라고 묻자 친구는 "그래? 신기하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날 저녁 A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까 자신이 겪은 그 이야기를 풀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진 않았습니다. 답답했죠. 그리고 A씨는 이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아까 그 기이한 경험 때문에 여전히 찝찝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떠오르는데요. 그 장소에 서 있는 동안 분명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방음 부스에 있는 것처럼 정막뿐이었죠. 근데 분명 산 아래 도로에서는 차가 수십 대씩이나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 공원에서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그곳에 서자마자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 너무도 고요했던 거죠. 게다가 시간의 감각도 이상한 게 확실했습니다. 잠깐 동안 멍 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흐른 뒤였으니까요. 혹시 내가 뭘 단단히 착각한 걸까? 다음날 A씨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A씨는 어제의 경험이 너무도 무섭고 기이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날 저녁, 이번엔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혹시 같이 있냐? 라는 질문이었죠. A씨는 서둘러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문제의 장소를 향했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도 거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 안에 홀로 앉아서 도로 자동차를 그냥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A씨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의 사이는 조금 소원해졌고 그날의 해프닝은 마무리되는 듯 했죠. 몇 년 후 A씨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문득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과대망상이었나? 하며 넘기려는 찰나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다시 그곳을 향하게 되죠. 거긴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저 원 안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혹시 내가 안에서 멍하게 멈춰 있으면 반드시 구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원 안으로 두 발을 내딛는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마치 내 머릿속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조차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 동생이 팔을 붙잡고 흔들자 순간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라고? 이때 갑자기 동생 자신도 경험을 보겠다며 선뜻 원 안으로 들어섰고 순간 A씨의 눈앞에 동생은 마치 화면이 정지된 듯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동시에 어딜 보는지 시선이 멍해지더니 이내 얼굴이 파랗게 질린 듯 창백해 보였어요. A씨는 깜짝 놀라 동생을 끌어당겼고 그제서야 정신 차린 동생 역시 형, 이거 이상해. 무서워. 두 사람은 도망치듯 산을 빠져나왔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조금씩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생의 시점에서 돌이켜본 기억은 분명 A씨의 것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A씨는 분명 자신이 들어가서 멈추면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기억했잖아요. 하지만 동생은 A씨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쑥 들어갔다는 것이었어요. 이후 우두커니 움직임을 멈췄다며 형! 하며 계속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형을 그대로 두고 산을 내려가려고도 했다는데요. 왜냐면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형을 혼자 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올라갔고 여전히 원 안에서 멍하니 있던 형을 세차게 깨워 원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A씨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글쓴이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즉각 자신을 빼낸 게 아니라 꽤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니 A씨는 무려 30분이나 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30분의 기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자마자 A씨에게는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절대로 그 공원은 얼씬도 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괴한 경험을 잊고 살아가다가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문득 털어놓게 되었다는 A씨. 그는 거듭 자신이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당시 엄청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그 장소를 추측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A씨가 살았던 지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코하마 아사히구 시라네 지방, 그곳에 위치한 카즈쿠보 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말로 아타고 공원이라고도 불리죠. 실제 지도 사진을 보면 A씨의 묘사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네티즌 중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A씨가 말한 장소는 원래 공원 대신 쓰레기 소각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각장이 운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소각장이 생긴 이후 평소 같지 않은 불쾌감과 피로감이 든다는 항의들이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각장 보일러에서 초저주파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여기서 초저주파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소리 혹은 파동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동물의 울음소리 중 호랑이가 초저주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기린, 코끼리도 초저주파를 이용해 소통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인간의 귀에는 들리진 않지만 만약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공포감 그리고 우울감까지 쉽게 느끼게 되죠. 실제로 지난 2003년 미국에는 이 논리를 이용한 일명 음향대포를 제작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초저주파에 인간이 계속 노출되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공황 증세까지 일으킨다고 해요. 그걸 이용해 전쟁 무기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중국이 진압용 음파총을 개발했다고 알렸는데 이것 역시 초저주파의 파동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선 초저주파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결국 쓰레기 소각장은 폐쇄되었고 그곳에는 공원이 조성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A씨가 경험한 그 장소가 초저주파를 내뿜는 핵심 위치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겠죠? 실제로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직접 문제의 장소로 추측되는 공원을 찾아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동안 원인 모를 불쾌감을 느꼈다는 후기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심지어 근처에만 가면 마치 모기 소리처럼 삐 하는 이명이 들린다고도 해요. 여기에 더해 심지어 아이들이라면 초저주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씨와 동생이 불쾌감을 넘어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 멍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설명이었죠. 앞뒤가 들어맞는 듯 하죠.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과장된 기억이 현실과 공상을 혼동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스테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일본에서 마치 챌린지처럼 유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의 장소를 방문해서 인증샷과 또 영상까지 남겨서 틱톡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풍이다 보니 지난 2022년 5월 4일 이 괴담은 일본 내 공중파 채널에서도 다뤄지게 되죠. 일본 후지TV의 세계 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 방송에는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소문대로 유난히 잔디가 나지 않고 불에 탄 듯한 그을린 원형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방송에는 왜 이곳이 시간이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각도로 파헤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공원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다들 신기한 그 현상을 경험해보겠다며 우후죽순 몰려드니 말 그대로 이 아이러니한 관광명소가 되었는데요. 결국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장소는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괴담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초저주파 때문이라면 어떻게 그 작은 면적에만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면적도 아니고 어떻게 이 작은 원 안에서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쉽게 믿기지 않는데요. 어쨌든 누군가의 어릴 적 경험으로 떠오른 요코하마 시간이 멈추는 공원. 이제는 폐쇄돼서 그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이곳은 여전히 일본에서 뜨거운 논란과 호기심의 장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